자, 영독 지금 제가 신청을 받아서 수업을 하는데 사실 그전 것들은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해줘야 되나? 이게 어렵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청한 사람들 무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11번은 정말 됐다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정말로 자세히 설명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지금 이제 마이크를 켜고 앉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 나 떨려. 근데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요 첫 문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changing hypothesis가 있고요. You can change a hypothesis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hypothesis가 무슨 의미일까? 가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설. 근데 가설이 뭐야?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가설이 뭐야?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측인데 이거는 느낌이 아니야.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좀 똑똑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알았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고. 나도 어려운 게 있으면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거 이렇게 반복되는 어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중심어를 뽑아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머리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하이포테시스, 이 가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설을 평소에 생각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고 실험할 때나 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우리 살면서 가설 진짜 많이 해. 봐봐.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마시면 집중이 잘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느낌이야. 느낌일 뿐이야. 근데 카페인 100mg을 마신 학생들이 집중도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가설이야. 실험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이것도 해보자. 너희 중에 혹시 잠자기 전에 게임하면 왠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이 잘 와. 이렇게 느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그냥 생각이고 느낌일 뿐이야. 근데 취침 전 30분 내에 게임을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바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이 가능한 나의 똑똑한 생각, 추측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 문장을 한번 봐야 돼. 문장이 너무 기네? 문장 구조도 지금 되게 복잡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in addition to 라고 하면은 무엇과 더불어 혹은 무엇에 더하여 무엇과 아울러 다 이런 뜻이 되죠. 가설을 바꾸는 것인데 가설을 무엇하면서 바꿔요? by being more specific. 더욱 구체화하는 겁니다. be specific 하면 구체화하다인데 뭐가 나왔으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About which amount of one variables had what effect.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about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예요. 그리고 나서 which amount of one variables 이게 바로 의문사입니다. 하나의 변수의 어느 정도의 양이 자 지금 집중해 이라고 했잖아.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사 주어야. 의문사면서 주어. 한 변수의 어느 정도의 어느 양이 어느 만큼의 양이 had 가지고 있는지 의주동 딱 성립되죠? 무엇을 가지고 있어? what effect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영향을 끼쳤는지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구체화함으로써 changing a hypothesis 이
가설을 변경하는 것에 더하여, 무엇과 아울러, 무엇에 더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variables예요. 이 variables는 뭔가 변수라고 했는데 이 변수란 무엇인가 또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가 측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나 요소예요.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나이를 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가 갑자기 선생님과 같은 중장년층으로, 장년이야 벌써? 중년도 아니고? 아니, 나 중년이야. 어쨌든, 이렇게 나이를 바꾼다거나, 이게 변수예요? 아니면 과자의 난이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실험 전에 마신 커피의 양, 이런 건 모두 다 변수입니다. 실험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속성이나 요소를 변수라고 하는데, 한 변수에 어느 정도의 양이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 가설을 바꾸는 것, 변경하는 것에 더하여 당신은 또한 가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가설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앞에 나왔었어. 그 방법은 뭐였어? being more specific인데 요거는 다 똑같아. 앞에가 다 똑같아. 무엇에 대해서 구체화했어? 처음에는 이 가설에 어느 정도의 양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면서 가설을 바꾸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더불어서 being more specific about which aspect of variables had what effect. 아하, 자 봐봐. 이 변수의 어느 면이 여기에선 which amount라고 했잖아. 양을 갖고 얘기했다고. 근데 여기에선 aspect 어떠한 측면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에 더 구체화함으로써도 가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약간 달라요. which amount of variables하고 which aspect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which amount라고 했으면은 이 amount는 양적 측면이란 말이야. 여기 내가 위에다 써놨잖아. 양적인 것. 그리고 이거 which aspect 하면은 질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질적인 측면. 어떤 면이 그래? 라는 식으로 해서 양적 면과 질적인 면 둘 다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구체화함으로써 가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장 앞에서부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만 사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문장을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이 문장은 가설 수정의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양적 요소 그리고 질적인 요소 이것을 각각 구체화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와,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좀 벅차죠, 그죠? 저도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고 몇 번을 들여다보다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의 양적인 요소 혹은 질적인 요소 둘 중에 어느 것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이 가설을 바꿀 것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까지 막혀서 하지만 이 지문 정말 수업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계속 수업할 거야. 코가 막혔다고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보자. Thus 그러므로 If your hypothesis involves a general construct, 당신의 그 가설이 포함하고 있다면 무엇을 포함해? A general construct. construct는 여기서 구조 아니고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개념.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원래 1차적인 의미만 알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2차적 의미 나오면 그건 꼭 외워둬야 되는 거야. 정말 더 외워야 돼.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당신의 가설이 포함한다면 if가 나오죠.
그렇다면 you may be able to improve your hypothesis. 당신은 당신의 가설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함으로써? 계속 뭐 함으로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By breaking that multi-dimensional construct down into its individual dimensions. And then making hypothesis involving those individual components 까지 해서 지금 바이구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봐봐봐. 일단은 병렬 구조가 있다. 우리 이렇게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는 그럴 때는 쪼개서 보는 거야. 쪼개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도 이 문장들이 이 지문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개념을 쪼갰어. 문장의 구조를 봐서 쪼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쪼개는 게 나온다? breaking down into가 나누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든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나누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잖아. 일단 breaking하고 making하고 병렬 구조, and로 엮여진 병렬 구조인 거 보시면서 break down into예요. 자, 이거 한 덩어리니까 꼭 한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breaking down into. 무엇을 쪼갰어? that multi-dimensional construct. 그 다차원적인, 멀티가 여러 개의, 그치? 이런 의미의 다지요, 다. 그리고 dimension 하면 차원이죠. 다차원적인 그런 다차원적인 개념을 break down into 무엇으로 쪼개요? 바로 its individual dimension. 그것의 개별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 it는 바로 무엇입니까? multidimensional construct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multidimensional construct의 개별적인 차원으로 일단 일단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making,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냐? 지금 여기 make가 또 사역동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드는데 어떤 가설을 만들어요? 여기선 involving이 hypothesi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의미가 앞에 나왔던 involve랑 달라. 이 문장 진짜 대박이다. 이 앞에 involve는 포함하다로 쓰였어요. involve 뜻이 되게 많죠. 포함하다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involving은 관련된이에요. 관련시키다, 연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involve의 사전적 의미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시키다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관련시키다거든요. 근데 involve의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이것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입니다. 근데 무엇과 관련된 those individual components, 그렇게 아까 나눠서 만들었잖아.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와 관련된 그런 가설을 세움으로써 해서 지금 여기 바이구가 딱 완성이 되고 세움으로써 당신의 가설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반적인 개념은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고 저럴 때도 쓰일 수 있는 다면적인 면이에요. 그 다면적 개념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쪼개서 breaking down into 해서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가설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가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첫 문장에서 내가 뭐 얘기했지? 가설 수정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양적 요소, 그치? 위치 어마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질적 요소, 위치 에스펙트, 이것을 어떤 측면은 더 구체화할 것인가.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설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요 다음 문장에서는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좀 디멘션 나오잖아. 그치? 디멘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변수의 속성, 아주 다차원적이라고 했지. 이것도 양이 아니고 그 측면에 대해서, 다면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면적인 구성 요소를 개별적 구성 요소로 쪼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번째 방법, 이런 질적 요소를 더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요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쪼개기를 해라. 쪼개기를 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질적 요소 구체화를 통한 가설 수정의 연구 방법을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뭘 쪼개라는 거야? 어떻게 쪼개라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쪼개는 것이 바로 뒤에 for example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문장만 보고, 앞에 두 문장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for example, 예를 봐야 돼요. 예를 보시고. 봐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읽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hypothesizing that,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거 지금 동명사입니다. 가설 세우기보다는 어떤 가설? Love will increase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은 늘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양적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기보다는 you might hypothesis, 당신은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가설? certain aspect of love, 사랑의 특정 측면은 certain aspect, 특정 측면인데 그 예가 나와요. 헌신이라던가 intimacy, 친밀감, 그런 특정 측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은 그냥 아까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것이다가 아니라 특정 측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 줬죠. 그쵸? 이런 측면들이 더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Whereas other parts, passion and love, will not. 반면에, whereas는 반면이고, 반면에 다른 부분, 열정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측면, 질적 요소 구체화를 하는 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신청해 주신 학생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고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과 변수라고 하는 그 어휘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다 쪼갰죠. 그 가설은 아니지만 문장을 다 쪼개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찝어내고 내용을 계속 쪼개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그거 더 설명 잘 되지? 쪼개기는 무조건 옳아요. 이런 공부 계획 세울 때도 쪼개기 굉장히 옳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질적 요소를 쪼개고 쪼개서 더 구체화를 하는 것도 가설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쪼개기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쪼개기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서 비슷한 예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ather than saying that stress will interfere with memory.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방해한다고
interfere with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방해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거 하기보다는 you might try to find 당신은 알아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What part of memory 이 기억력의 어느 부분이 is most affected by stress 가장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가. 자, 수동태.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라고 해서 이것 또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냥 기억력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기억력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what part of memory라고 하는 순간 기억력의 어느 부분 이렇게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가 지금 계속해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Is it encoding, rehearsal, organization, or retrieval?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it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it은 무슨 it인가? 바로 여기 나오는 가장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메모리의 부분을 얘기하겠죠. 기억력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encoding일까? 리허설일까? 오가니제이션일까? 리트리버일까? 라고 물어봤는데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면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네, 부호화 맞습니다.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보 입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허설은 뭘까요? 리허설은 반복이에요. 되뇌기라고 했잖아, 그치? 되뇌기. 결국 반복을 의미하고요. 정보를 기억 속에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rganization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조직화라고 했는데, 네, 조직화도 되고요. 구조화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 그 다음에 retrieval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여기선 인출이라고 했는데요. 인출, 다시 되살리기예요. 되살리기.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정보를 다시 떠올리는 것. 각각의 의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 기억력의 부분들입니다. 기억력을 구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 앞문장에 나왔던 간접 의문문 기억하죠? What part of memory is most affected by stress? 자, 이거 의문사,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이것의 구체적인 직접 예시가 여기에 이렇게 4개가 나왔고요. 기억의 다양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스트레스가 이 기억에 어느 단계를 가장 방해하느냐, 이것을 가설화하자고 하는 매우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다. 좀 느낌 오죠? 그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mponent strategy, 구성 요소 전략이에요. 구성 요소 전략은 pay off 하면은, 자, 이거 뜻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pay하고 off 사이에 하이픈이 없잖아요. 자, 이러면 동사로 쓰이면서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 전략은 성공적이었어요. 누구에게? For social psychologists. 바로 사회 심리학자들에게.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회 심리학자들이야? Who have broken down into 또 나왔죠. 앞에서 나왔었지. 자, 이거 무엇을 나누다라는 거죠. 자, 이 편견을 그 편견의 의식과 무의식적 차원으로 이렇게 세분화한 나눠온 have broken이니까 그런 사회 심리학자들에게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공적이었어요? For personality psychologists. 성격 심리학자들에게도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 뒤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절 계속 이렇게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지금 되게 비슷한 어휘로 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들이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어구와 구조를 파악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 심리학자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 have broken down. 또 여기서 broken down 하죠. 세분화했어요. 무엇을? global self-esteem into 라고 해서 global self-esteem은 전반적인이에요. 여기에서는 세계적인이 아니고 글로벌 하면은 전반적인 자존감을 여러 타입으로 세분화한 성격 심리학자들에게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구성 요소 전략,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 계속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화시키는 이런 전략, 그것을 통해서 가설을 또 더 향상시키는 이런 전략은 이 사회심리학자들과 상격심리학자들에게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이 각각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격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이렇게 body self-esteem, 신체적 자존감, academic self-esteem, 학업적 자존감, 그리고 social self-esteem, 사회적 자존감 등등으로 자존감을 여러 유형으로, 전반적 자존감을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세분화한 성격 심리학자들에게 성공적이었고. 알겠지? 자, 요 문장에서도 지금 여기 broken into 계속 나온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 component strategy,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쉽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복잡한 것을 쪼개서 가설을 세우는 전략.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심리학자들은 이걸 써서 큰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편견도 무의식적, 의식적 편견, 혹은 자존감도 외모, 학업, 사회적 자존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연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죠. 자, 봐봐. 이렇게 사랑, 여기 요 지문 전체로 봤을 때 사랑, 기억력, 자존감, 편견, 굉장히 복잡한 심리 개념들이죠. 선생님 지금 코 막혀서 어쩔 수 없어. 코 맹맹이 소리 나도 어쩔 수 없어. 한 덩어리로 보면 이런 사랑, 기억력, 자존감, 편견 다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구성 요소로 쪼개서 이것을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면 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컴포넌트 스트래티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해 보였지만 이젠 좀 잘 이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알았지? 자, 지금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봤을 때 한 문장 요약문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일단 이 지문을 잘 이해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까? 주제요 나올 수 있을 거고, 6문장밖에 안 되니까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대칭적인 그런 문장 구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법, 그리고 문장의 위치, 그리고 순서, 그 다음이 한 문장 요약인데 요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거 꼭 보시면서 이거 핵심어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영작하는 거 연습하셔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요약문은 따란 띄워주세요. 복합적인 구성 개념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면 가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요약문을 이제
지문의 어휘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보면 breaking down into 들어갑니다. 그리고 forming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요약문에서 뭐라고 했어? 나누어서 세운다고 했잖아. breaking down into 그리고 forming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break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down into its individual components and forming specific hypotheses about each aspect can improve the quality of a hypothesis.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지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요. 자, 가설 세분화 전략하시고 콜론 하신 다음에 다차원 개념의 구성 요소별 접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Refining Hypothesis 그러니까 가설을 다듬기죠. 그리고 콜론 하신 다음에 The power of decomposing complex construct 복잡한 구성을 이제 나누는 것의 힘 그리고 from global to specific 일반적인 것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global이 꼭 세계적인이 아니라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콜론 하신 다음에 how component analysis improve hypothesis testing 그러니까 이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면은 이 구성 요소 전략이잖아요. 이 구성 요소 전략이 우리의 이 hypothesis 가설의 그 실험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는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recision in psychology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의 더 명확함. 그래서 breaking down variables for better insight 더 좋은 아니면 더 나은 그런 통찰력을 위한 이 변수들을 구분하기, 분석하기, 변수들을 나누기, 세분화하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요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문장의 위치. 아주 짧고 강력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치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요.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요 마지막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하면서 similarly까지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장이 A가 되면서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복잡했어요, 이 지문. 근데 우리 해냈습니다. 이 컴포넌트 스트래티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지금은 가설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복잡한 개념들을 쪼개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공부 계획 세우실 때도 그리고 어려운 문장을 볼 때도 아니면 국어의 길고 복잡한 독서 지문을 볼 때도 이 컴포넌트 스트래티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요소별로 나눠서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이건 꼭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지문이에요. 자, 수특 영독 1강의 11번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